본 방송은 정지유 감독의 2017년 작품 침묵과 베이싱 감독의 2013년 작품 전민 목격 또는 침묵의 목격자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셨거나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분, 그리고 보지 않고도 아는 척하고 싶은 분들께 권장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도덕님 갈까요? 안녕하세요. 벌써 3회를 맞이한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더 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저와 함께 이야기할 스칼렛님, 지조님, 미소님도 함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스칼렛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조 있는 여자 지조입니다. 그 뜻 아니잖아요. 지조 있는 여자 지조입니다. 그 뜻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선비로서 미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간 영화 보고는 매주 한 주간 영화 한 편을 지정해서 각자 감상을 말하고 또 한 주간 즐겼던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3명의 한국계 한국인과 1명의 미국계 한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끼리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영화는 저번 편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정지유 감독님의 침묵입니다. 잘 보셨는지요? 일동 침묵. 일동침. 아니 이걸 왜 말하시냐고요. 아니 재밌잖아요. 아, 이거 침묵 진짜 해야 돼. 할 말이 별로 영화도 없어. 침묵인데. 왜 침묵인 거야? 아직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예요. 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스포일러 방송인데요? 왜 침묵인지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원작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침묵의 목격자잖아요. 이게 침묵의 목격자가 어떻게 보면 CCTV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침묵만 가져온 것 같은? 원작과 꽤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흥미로운 지점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영어 제목이 Heart Blackened? 그거 무슨 그냥 뜻이에요? 무시했어요. 약간 막 어두워진 마음, 그러니까 어두운 사약해진? 사악해진. 아, 근데 또 그것도 좀 이상한 제목. 네, 완전. 완전 이상한. 그러니까 네. 한 영화를 두고 제목이 참 여러 가지. 네, 그렇죠. 침묵. 저희가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는 사죄하셔야죠. 일단 제가 사죄를 드리고요. 제가 더덕님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사죄를 하세요? 사죄할 이유가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감상평을 얘기하다 보면 아마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영화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침묵이란 영화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침묵 이 영화는 우선 용필름 제작 CJ 투자 배급의 영화입니다. 감독은 은교, 사랑니, 해피엔드의 정지우 감독님이고요. 출연은 최민식, 박신혜, 이수경, 이한희, 박해준, 조한철, 유준열 등이 다 있습니다. 보여주길 다. 맞네요. 저는 웬만하면은 누구 이제 빼놓은 분은 출연하신 없는지. 분들을 다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조금 설명하자면 이제 용필름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사실 몇 년 안 됐지만 그 제작사 대표 임승용 대표가 원작을 굉장히 잘 고르는 제작자로 조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올드보이도 만화 원작을 해서 처음에 같이 하자고 제안해서 올드보이를 만들었었고 뷰티 인사이드도 원래는 무슨 광고 네 원작이 맞아요. 있었고 네. 그리고 방자전도 그리고 아가씨도 소설 원작이 있었고 이렇게 원작을 좀 발굴을 잘해서 제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이런 경력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특이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원작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용필름에서는 표적, 아가씨, 럭키, 뷰티 인사이드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알려진 영화들이고 뭐 많이 봤던 다 영화들 좀 잘 된 영화들. 네. 네. 영화 개봉이 언제였죠? 11월 2일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어요. 11월 2일에 개봉했고 오늘이 11월 6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사실 지난주에 개봉한 건데 어제자 기준으로 지금 30만 명은 조금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몇만 명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네.
지금 뉴스상으로는 순 제작비가 64억 원 정도고 손익분기점이 225만 명이 들어야 된대요. 사실 64억 원이면 꽤 네. 비싼 영화죠. 그쵸. 한국 영화 치고. 음. 어디서 돈을 쓴 거지? 영화의 어느 장면에서 돈을 쓴 거야 도대체? 잘 모르겠네요. 많은 진짜 장면들이 잘 있었죠. 모르겠네요. 뭐 태국 로컬로도 갔을 것 같고,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걸 제작하는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다른 거 할 때도 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죠. CG도 없고 별로. 네. 대체 어디였을까요? 차를 많이 사더라고요. 배우가 그렇죠. 차 대여를 좀 했을 수 있고요. 네. 또 원작 진짜 판권비가 좀 비쌌나 싶기도 하고요.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작이 잘 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작에서 제한을 어디까지 줬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보통 좋은 원작들은 원작 팔 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바꾸지 마라, 이것까지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이 어디까지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근데 본 완전히 사람-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본 사람 입장에서는 구성을 바꾸긴 했는데요. 뭐 캐릭터 이름이라든지 말한 대사 같은 게 되게 똑같이 나오는 게 몇 개 아, 있었어요. 대사도 똑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부분 대사들이 이 영화에서 이 부분에 나왔던 대사인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원작을 따랐지만 어떤 구성이나 장르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60억을 순제작비, 그러니까 이제 광고하는 비용이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는 비용만 본다면 베테랑도 6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 약간 비교가 되게 되죠, 많이 그래서. 들었네요. 네. 베테랑을 들으니까 되게 많이 들은 것 같네요. 네, 왜냐면 우리는 이 영화를 좀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봤기 때문에 맞아요. 베테랑은 딱 봐도 액션 느낌이라 스케일 큰 영화 네. 이런 느낌인데. 이 제작비가 조금 다르게 와닿네요. 네. 도대체 어디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복장? 복장이요? 무슨 복장이요? 명품 옷이요? 어떤 디올 맨 마지막에 이렇게 굴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말도 안 돼. 아. 그것도 디올이었어. 너무 웃겼어. 좀 더 좋은 신발 많잖아. 부자라며. 우리 정지우 감독님 상당히 어디에 돈을 쓰신 거야? 검소하신 분이셔서 그러니까. 디올의 PPL일 수도. 그렇죠. 저 디올 너무 대놓고 드러내더라고요. 맞아요. PPL 같이 진짜. 감독님 기준 좋고 비싼 구두인 걸로.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까? 잘된 영화로 남을 수 있을까? 근데 뭐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까지는 좀 조용히 가고 있지만 뒤로 가면서 입소문을 타고 잘 되는 영화도 있으니까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입소문 날까요? 저는 영화 저는 재밌게 기대가 봐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딱 마더 때 전데요? 맞아요. 입장이 바뀌었군. 네. 네. 그럼 이제 영화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 담당이신 지조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거 편집해주세요. 저는 줄거리 담당이고요. 네, 꾀꼬리요. 꾀꼬리 담당. 그럼 줄거리 좀 갈까요? 네. 네. 대기업 회장인 임태산, 최민식 씨가 연기한 임태산과 그의 버릇없는 딸 임미라. 임미라 씨가 이름이 뭐였죠? 이수경 씨. 이수경 씨. 네. 그리고 임태산의 약혼녀이자 유명 가수인 박유나, 이한이가 연기한 박유나의 관계는 첫 만남부터 삐걱거립니다. 임미라는 아버지의 젊은 약혼녀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임미라는 클럽에서 놀다가 아버지의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찍은 섹스 비디오를 보고 격분합니다. 그녀는 클럽으로 박유나를 부르고 둘은 다툽니다. 이 섹스 비디오 되게 야했어요. 나는 이거부터 그거 얘기하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냥 얼굴만 이렇게. 나는 그 섹스 비디오가 네. 그 가수 박유나의 사적인 생활에서 나온 비디오가 아니라 약간 박유나가 포르노스타였다고 생각했어. 처음 아. 오해를 하셨구나. 네, 그게 섹스 비디오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 너무 포르노 같은 거야. 좀. 아, 맞아, 네. 맞아. 너무 잘 찍은 느낌. 막 잘 비디오가 연출된, 아니라. 네. 연출된 느낌. 음. 내가 왜 이걸 알죠? 궁금하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 CCTV로 화면이 바뀌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화면에는 박유나가 자택에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뜹니다.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임미라가 용의자로 잡히지만 그녀는 만취로 인해 어젯밤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약혼녀의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잡혀간 딸을 구하기 위해 임태산은 딸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 최희정, 박신혜 씨가 연기한 최희정을 담당 변호사로 고용합니다. 박신혜가
변호사 연기를 참 많이 해요, 보면. 그쵸. 7번 방의 선물에서도 변호사였고. 진짜 안 어울리는 얼굴. 얼굴이 애띠고 네.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전문직의 여성으로 굉장히 많이 캐스팅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신기해요. 특이해요. 안 어울리는데 제 생각에는. 딸인 줄 알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딸 역할로 그 캐스팅했다고 생각했어요. 예고편 봤을 때. 네. 좀 특이한 게 박신혜 말고도 이 기업이 되게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안에 되게 쟁쟁한 변호사들과 법무법인이 많잖아요. 그 정평. 사람들 다 거부하고 맞아. 박신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영화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캐스팅뿐만 아니라 뭐 그 캐스팅에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그 인물이 이제 최희정 이렇게 고용해 갔는데 그 박신혜 같은 경우에는 뭐 보니까 뭐 아무것도 27살 정도 출세 나이죠. 네네. 근데 이제 뭐 그 인물도 약간 비슷한 나이라고 하면 뭐 법대 뭐 1년, 2년 근데 저는 졸업했을 때 박신 그 자꾸 배우 이름이 나오는데 박신혜가 변호사로 고용된 거는 거기가 어마무시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걔를 고용한 건 결국엔 딸을 위로하고 그리고 얘를 이용하려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얘를 바로 쉽게 이렇게 이용하려고 알 수는 있어요. 얘를 그러니까 쉽게 그런 이용하려고 하는 그냥 그거였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방해가 크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저는 거기서 임태산의 그런 캐릭터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임태산과 악연이 있는 검사 동성식, 배우 박해준 씨가 맡았는데요. 동성식은 평소 임미라가 박윤아에게 가지고 있던 증오를 이용해서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재판 후 임태산은 동성식 검사를 돈으로 매수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이 부분. 편의점에서 막 네, 도시락 먹는데 맞아요. 돈 준다 하면서 16명 사람들. 네. 동성식과 11명의 노한 사람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완전 웃겼었어요. 욕도 엄청 하잖아요. 네. 영화 씨발, 전체적으로 너 여기 많이 죽인다. 막 이러고. 여기서 약간 대사 좀 오글거렸어요. 맞아요. 너무 대놓고 돈건 거리는 것도 좀 웃기고 막 이러잖아요. 검찰조장 제가 사드릴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약간 너무 티피컬한 느낌? 그렇죠. 그리고 왜 그렇게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최민식이 본인이. 맞아.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항상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나도 그 생각했어. 차만 나왔다고 최민식 내려. 아니 저 사람이 어디까지 뛰어다닐 거야. 행동하는 회장. 무비 한 10개 정도 되는 사람이다. 임태산입니다. 이게 나 어느 순간에 일을 안 해? 이 생각도 들었다니까. 아니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류준열 씨 잡을 때도 혼자서 막 잡고 난리치잖아요. 세상에 많이 없는 리더상이세요. 네. 네. 보스가 아니고 리더인 거죠. 직접 일한다. 직접 행동하는, 움직이는. 너무 웃겼어. 이어가 주세요. 네, 이어서. 네, 최희정은 임미라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다가 박윤아의 팬이자 CCTV 기사인 김동명을 찾아냅니다. 유준열 씨. 김동명이 유준열 씨. 김동명은 박윤아의 집 지하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서 그녀를 훔쳐보는 변태 광팬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만 설치했을까요? 집에도 아마 그 있겠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런 전적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쿨하게 아, 다졌다. 맞아. 그런 게 네, 나오죠. 같이 네. 막 사진도 찍고 네, 하잖아요. 금방 지나가긴 옷 하지만. 이런 것도 다 알고 옷 네. 이런 옷 입고 이런 옷 입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때 임태산의 밑에서 일하는 운전기사 정승길. 저승길 같아. 니모님, 이거 얘기하고 싶었죠? 네. 저승길. 아주 이 사람 얼굴에 막 이름이- 붙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조한철 씨. 배우 조한철 씨가 맡았는데요. 정승길은 김동명의 가게에 침입해서 그의 CCTV 하드 드라이브들을 훔치려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최희정은 그거를 몰래 보고 있다가 남겨진 하드 드라이브들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한편 임태산, 우리의 움직이는 리더 임태산 리더님께서는 역시 김동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 김동명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유준열한테. 유준열이 막 나중에 그래도 뺏어갈 거면 조용히 가져가야지 막 이러면서 화내잖아요. 차로 자기 가게를 들이박았다고. 자긴 돈 같은 거 상관없다. 돈 안 줘도 된다. 나는 가족. 사랑, 우정. 약간 저런 변태 캐릭터인데 너무 근데 결국 그래도 이제 돈에 매수되지 않는 그 모습이 되게 이하늘 씨의 새로웠어요. 옷. 이하늘 씨의 속옷을 달라고 나중에. 사랑이니까요. 전혀 가족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우정도 근데 없고 그 얘기하려고 했어. 사람이 진짜 우정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인간인데. 당신들이 알아요? 김동명을 아냐고요? 아니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유준열인데 연기는 참 그분도- 재밌게 잘하는 것 같아. 현실감이 있어요. 네, 되게 네. 현실감 있어. 그죠?
진짜 변태 같았거든요. 그리고 류준열 씨가 CCTV 설치할 때 얼굴 이렇게 들이비는 장면에서 아, 제 옆에 있던 그 극장에 옆에 있던 앉아 계시던 여자분들이 소리 질러서 저도 약간 경기 일으켰고요. 그때 좀 놀랬거든요. 얼굴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남자분도 네.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도 네. 나는 그 장면 안 놀랬는데. 전 진짜로 의자를 들썩거렸어요. 막 이랬어요. 더덕님은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미모님이 안 놀랐다는데 놀랍네요. 저는 그냥 CCTV구나. 내 거리 두고 봤나 봐. 이 영화에 건조하다, 되게 건조해. 3차적 벽으로 이렇게 두고 네, 있나 봐요. 벽이 제 사이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유준열이 연기를 재밌게 잘 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다작을 하는구나. 요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라인업도 앞으로도 계속 있고 좋은 영화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영화 많이 나오고 지금 패션도사도 나오고. 참 운이 좋은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최민식이랑도 영화 했지. 네. 지난번에 택시 운전사도 송강호 송강호랑 씨랑. 했지. 더킹. 더킹도 했잖아. 아, 그리고 이 다음에 임순례 감독 영화도 지금 하나 할 아 거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천하장사 마돈나? 음. 그 감독 이름 뭐죠? 무슨 해요? 이해요. 그 사람이랑도 지금 뭐 하나 찍고 있대. 그러니까 페이스가 너무 막 흔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그렇다고 완전 잘생기지 귀하지도 않아요. 않고 그냥 적당히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얼굴이라서 되게 감독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의견이 조금 연기나 뭐 그런 거 말고요.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약간 편태의 그런 짓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웃기는 코드를 조금 노리고 했던 것 그쵸, 같은데 오버했지. 이 네. 영화에서는 절대 안 어울리지 먹히죠. 않은. 좀 튀었지. 안 받아주고 재미치기. 절대 안 받아주죠. 네. 아니 그리고 뭐 이게 뒷부분에서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이한이 팬인데 이한이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화가 난다든지 분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한이를 그렇게까지 좋아한다면은 근데 그 사람 딸이 이한이를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도와주잖아요. 나중에 커버해주는 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왜 저러지? 내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죽인 사람이 있다면은 절대로 진실을 할 것 같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의 감정이나 동기는 이 영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해요. 왜 도와주는지 정말 이해 안 됐어. 돈도 필요 없다면서. 그럼 최민식을 가족으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야, 뭐. 그냥 속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네. 속옷에 대한 사랑. 엄청나다. 오늘 굉장한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네요. 네, 저는 섹스 중간에 벽이 비디오에 대한 있었으니까요. 인사이트와 섹스에 대한 인사이트. 조용히들 하시고요. 스칼렛.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볼게요. 네. 다시 줄거리를 돌아가서요. 이 하드드라이브 속의 영상을 보고 정승길이 진범으로 확신한 최희정은 두 번째 재판에서 그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가 죽은 박윤아의 몸에서 명품 시계를 훔친 사실과 함께 신문하자 곧 정승길은 자신이 진범임을 자백합니다. 그 뽀글머리 기사 네. 아저씨. 네네. 삐아제. 삐아제. 삐아제 5억 원짜리라고 아, 그게 그렇게 이 제작비에 많이 들었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진짜 시계 섞느냐고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라고요. 앞으로 무슨 영화를 찍고 싶으면 네. 무조건 사세요. 네, 구두든 시계든 다 사셔야 돼요. 그, 뭐, 람보기니, 뭐. 근데 네. 삐아제가 너무 안 비싸 보여가지고 더 웃기지 않았어요? 되게 보는데 하나도 안 부러웠어. 네. 듣고 계시죠, 감독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범임을 자백을 하고요. 이 와중에 임태사는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태국으로 갑자기 출국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종이도 웃겼어요. 그 종이 갑자기 급하게 써가지고 볼 일이 세상. 있어서. 잘하고 계십니다. 한편 동검사는 김동명에게서 현장 영상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네, 류준열이 전화를 해서 네. 제가 영상을 갖고 있다. 네. 만나서 만나자. 얘기하자. 네. 그리고 세 번째 재판 날이 오죠. 세 번째 재판 날에는 김동명이 증인으로 지목되자 임태사는 김동명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막고 증거 영상이 담긴 USB를 빼앗습니다. 이 모습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최희정은 동검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둘은 임태선에게 영장을 발부하고 현장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증인으로 세워 USB를 아, 이것도 법정에서 말도 공개하게 안 돼. 됩니다. USB에 있던 영상은 CCTV 영상이었는데요. 이 사건 당일의 진실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진범은 바로 임태산이었는데요. 두둥. 두둥. 이 사람이 바로 약혼녀를 살해하고 그 죄를 딸에게 뒤집어 씌운 걸로 드러나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소리를 지르죠. 최민식이 막 악에 받쳐가지고. 죽어야 될 사람 죽은 거다. 그런 나같이 식으로. 중요한 사람들, 나 같은 회사 이끄는 사람은 소중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 되게 너네들은 다 천박하다. 예,
전형적인 어떤 재벌 논리스럽게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사람들이 분노를 하죠. 부들부들 부들부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당신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 되게 사람들이 열받을 법한 얘기를 일부러 막. 굉장히 차분하고 무게감 있게 얘기를 하죠. 되게 악당같이. 뻔뻔하게. 그리고 USB를 뺏기죠. 말도 안 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최민식이 범인이라고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죠. CCTV까지. 네, 그리고 평화로운 나날들이 조금 이어지다가 임미라가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 죄를 벗었으니까. 딸이. 네. 하지만 이 딸 임미라는 CCTV의 영상 속의 사람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왜냐라고. 자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까? 약간 그 그래도 뭐- 영화에서 바로 나오진 않잖아. 네. 그 CCTV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은 자기는 자기인지 알죠. 아닌지 알죠. 그쵸? 결국 최희정과 임미라는 태국으로 가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CCTV 영상은 임태산이 진범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사고가 났던 주차장을 똑같이 만든 세트와 대역을 통해서 조작한 영상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동을 해서 아버지. 아빠 내가 미안해. 네. 최민식이 이제 어떤 태국 여자를 자기 부인이라고 약간 섭외하죠. 자기 그 이한이와 채영이 비슷한 여자를 섭외하고 잠깐 이한이 얼굴이 비춰주고. 네, 나 괜찮아 뭐 이랬나? 오빠 네,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미안해! 이러고. 아 그래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근데 그게 살아있다 생각하면 모든 내용이 말이 안 네, 되고 완전 엉망진창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약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렇게 이 영화 그렇게 자체가 좀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네. 부족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말도 안 되게 다 설명해 주는데 맞아요. 어떤 부분은 되게 불친절해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동영상 어떻게 복구하는지 검색하는 건 설명해 주면서 동영상 복구 방법 검색어 이만큼 줌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거 나도 아니, 차라리 그거를 뭐 누구한테 가가지고 복구해달라고 하든가 아 그런 것도 필요도 없어. 내가 이거 복구했어 하면 되는데 왜냐면 네. 자기는 뭐 잘하는 애처럼 막 하드드라이브 약간 복구 그런 하니까. 느낌으로 나오니까 맞아 그렇게 전문적인 척하다가 동영상 복구 복구하는 방법 거. 이러니까 결국 네이버 지식인 최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으로 복구가 돼 너무 네. 신기해 너무너무 쉽게. 진짜 그 장면 좀 웃겨. 맞아요. 다들 좀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죠? 그리고 아까 블랙박스 얘기하지 않았어요? 블랙박스.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 음. 검사가 여기 있는 블랙박스 다 조사해 뭐 어떻게 해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팔로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현장 불러서? 조사에 대한 아니 옆에 다른 차들 차들. 많았잖아요. 근데 블랙박스 부분도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 되게- 블랙박스가 없었나 봐 말도 안 돼. 그렇구나. 물론 임태산이 손을 썼겠지. 네. 근데 그런 거를 미리 한 줄이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음. 역시 우리는 지금 임태산 손에서 놀아나고 있다라고 네. 검사가 계속 촉으로 알고 있던 거를 조금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임태산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너무 허접해 보이고 되게 바보같이 보이는데 결국 임태산 뜻대로 다 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다 물밑 작업을 한 거죠. 아, 이게 관객 앞에서도 지금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럼요. 그 사람은 영화 내내 연기를 하잖아요. 약간 시점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동명이 다 섭외되고 그랬으면은 좀 더 일찍 섭외되고 그런 것도 영상도 일찍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건적 시간을 봤을 때는 두 번째 재판 정도에서 겨우 그거를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미리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박신혜를 변호사로 고용했다? 이게 서로 악의가 안 맞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잔가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스릴러라고 하기에는 미싱 링크가 너무 많고 음. 그건 약간 계속 나오는 그런 말이긴 한데 그 냉장고 놀이라고 하는데요. 냉장고 놀이요? 네, 그게 그 무슨 뭐예요? 얘기냐면 영화를 보면서 아무 상관없는데 나중에 집 다시 가서 이렇게 막 저녁 먹이려고 냉장고 꺼내서 그때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거 말이 안 됐다. 영어로 뭐라고 해요? Fridge logic 말 그대로 이제 refrigerator logic. 그 영화의 당시 몰입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몰입되기는 해서 뭐 거기에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뭐 영화를 이게 보고 나서 그냥 약간 문득 냉장고 앞에 서서 뭐 뭔가 딴 거 하려고 했을 때 아 그게 뭐 아 이거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아, 냉장고 로직 네. 재밌는 말이네. 재밌다 보다. 맞아 그런 거 좀 있었어요. 볼 때는 그냥 그래도 몰입이 되니까 드라마에 약간 넘어가고 아 그냥 넘어가고 따라가고 했는데 이거 뭐야 그렇지 이거 뭐야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제일 그랬으면 됐잖아 했던 게 이제 그 자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운전기사 정승길. 정승길
정승길이 한번 자기가 범인인 척 하잖아요. 네. 그냥 그럼 CCTV를 아예 정승길을 넣어놓고 찍지. 그렇게 찍었었어요. 그 영상은 두 개 있었어요. 최희정 변호사가 네. 그 버려진 가방에서 꺼내 가잖아요. 네. 그 동영상 복구해가지고 나타난 네. 영상 있잖아요. 네. 그게 만든 영상. 그 부분에서 찍는 영상에서 최민식이 한 번 더 가지 이러고 이번엔 내가 범인 역할 맡을게 이렇게 두 나와요. 번 뜨는 거야. 두 번 다 가짜인 잠깐만, 거야. 진짜였어? 네. 네. 그래서 정승길 버전이 있고 임태산 버전이 있고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임태산 버전을 결국엔 마지막으로 밀고 간 거예요. 그걸 믿을 것 같아서. 그 시나리오를 택한 거죠. 두 개 네. 다 같이 가다가. 정승길 진실하고. 버전이 있었다고요? 네, 있었어요. 그 복구한 거? 그거 예, 근데 그게 그거는 완전 이제 찍은 버전은 버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그냥 복구한 그 찍은 버전이잖아요. 그 찍은 버전 아니에요? 박신혜가 버전. 복구한 게 찍은 버전이라고요? CCTV 영상이에요. 테이크 두 개 가가지고 네. 하나는 일부러 그 운전기사가 네. CCTV 가게를 받고 일부러 네. 놓고 가잖아요. 네. 놓고 잡혀가잖아요. 네.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근데 도망 안 치고 그런 식으로 일부러 박신혜가 찾아갈 수 있게 둔 거잖아요. 그것도 찍은 영상이었다고? 네네. 약간 멘붕 온다 지금. 특가연이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맞죠? 거예요. 그렇게 되게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캐릭터들이 허접하게 행동을 근데 하니까 그 영상, 복구한 영상은 걔가 차를 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걔랑 이한이랑 싸우는 장면이지. 네, 거기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만 신장면은 안 하고, 나오는데 포인트는 누가 죽였냐, 누가 범인일까이지 차를 누가 몰고 갔냐는 아니에요. 아무튼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왜냐면 저도 그런 부분 되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그게 또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승길 부분이랑 뭐 류진열 캐릭터가 원래 원작에는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CCTV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이게. 그 부분은 약간 정지우 감독님이 새로 만들어낸 부분이고 그게 근데 좀 매듭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그 마지막 영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 최민식가 아니라 저는 운전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서. 네. 그래서 뭐 영상 두 개 있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냥 왠지 약간 영상 속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왜 그 운전기사가 안 잡혀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봤어도 최민식인지 못 알아봤다는 거죠. 네. 마지막에 최민식이 왜 그런 헛소리를 법정에서. 그런데 최민식이 누구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운전사는 로열티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최민식이 이제 시켰다라고 해서 시켜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자기가 감옥까지 들어가는 이유는 결국엔 이 부성애를 엄청나게 부각시켜가지고 뒤에 감동 포인트를 주려고.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최민식의 입장을 사람들이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그 전에 맨 처음 나오는 게 대사가 최민식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 갑자기 피해갔다. 증언을 다 번복하고 사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전기사가 아무리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의 그걸 보고도 다 의심하게 될 거란 걸 아니까 차라리 내가 들어가면은 절대 의심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예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게 그런 게 뒤에도 나오잖아요. 요 부분은 내가 생각도 못했다. 나는 거기서 오해를 했네, 그러면. 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막 사람을 이렇게 뭐 살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긴 하는데 근데 그 임대산이 그 캐릭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 딸을 구하려고 이제 뭐 재선 다 하겠고 그리고 뭐 이렇게 우도운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좀 계속 느꼈어요. 영화 내내 그래서. 보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사람이 이중성 있는 복합적인 사람. 캐릭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운전사가 거의 평생 이렇게 감옥 가게끔 약간 못하는 그런 캐릭터로 이해했어요. 제가. 저는 그 면을 잘 못 봤어요. 음. 그 최민식의 인간적인 면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갑자기 부성에 나오고 딸을 뭐야 나는 솔직히 딸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이용하는 거라고도 생각했어.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에에에에. 그 그 딸이 게임. 심지로 게임 만들었는데 그 박은하를 살해하는 장면을 게임으로 만든 게 처음에 나오는데 그 영상을 오히려 뿌리라고 하죠. 변호사들이 이거 막고 지우고 다 막아버립시다 하는데 내가 그 회사의 지분이 되게 많아. 이거 뿌리면 그 회사
관심 많이 받아서 뭐 돈이 올라갈 거야,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그 최민식의 양면을 못 보고 음. 한쪽만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거의 끝에 가서는 그 생각도 했어요. 어이가 없으셨겠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감옥 20년 같이 갇힌 건데. 아, 나는 그래서 그거를 얘가 나올 가지고-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한 거지. 얘 부성애고 뭐고가 아니라 얘는 이거까지 파놓고 이 다음 시나리오도 다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범인인 척까지 해서라도 딸을 구하는 부성애도 이용해 먹을 줄 알았어요. 그만큼 오해한 거야. 아, 진짜 재밌지. 이용해. 오해 판타지. 선아의 나쁜. 너무 나쁜 사람 됐네요. 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같은 영화를. 아, 그래서 안 다- 오르셨구나. 아, 운 건 당연히 안 울었고, 네. 뒷부분에 그 감동적인 음악 깔릴 때 이 음악이 왜 깔려? 이게 뭐가 감동이야 싶었던 거죠. 나는 부성애를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아, 이게 그래서 중국 영화랑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 영화에서는 남자 부성애가 영화랑. 좀 느껴지나요? 많이 느껴지고 딸한테 편지도 남겨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중국은 사람 살해하면은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가 아직 있는 나라기 때문에 막 그런 날도 나와요. 막 이제 얘는 이제 고아 되겠네. 막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도 나오는데 너무 처절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막 진짜 아 이거 되게 무섭다.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그 희생도 그만. 예, 그 희생도 되게 와닿고, 그리고 운전기사 역할도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게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암에 걸린 설정이 있어요. 암에 걸려서 이미 죽을 사람이고, 이 사람 집에서 엄청 오래 일했고, 로열티가 있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 희생이었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이제 되게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기본적으로 치밀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일단 재계랑 정계를 다 주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뭐 검찰총장 사준다 그랬나요? 네. 그 정도의 사람이면 보통 평범한 사람은 못하죠. 저는 그래서 그 반전 하나, 반전 두 개 깔아놓고 끝에서부터 앞으로 쫙 짜맞춘 느낌이라 감정이 하나도 안 쌓여서 굉장히 조금 후반부는 좀 힘들게 봤거든요. 그게 오해였다면 오해였을 수도 있겠네요.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연출적인 미스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요, 저는 거의 100%라고 봐요. 왜냐면 스릴러로서의 그 논리성이 진짜 없어요. 개연성이 네. 없는 게 너무 네, 많아서. 네. 개연성이 그렇죠. 별로 없고 저는 스릴러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 드라마다. 완전 그냥 드라마지. 그 스릴러로 봐. 아 맞아요. 약간 장르 그래서 네, 장르는 분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예고편 봤을 때는 완전 다른 영화를 기대했어요.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그 애초에는 약간 딸이 완전 무죄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뭐 약간 그 딸 잃을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의심도 생기면서 약간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맞아요.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객들이 보면서 내가 범인일까? 제가 범인일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뭐 박신의 캐스팅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맨 처음에 이렇게 딸이 범인이다라는 그런 설정 좀 있어서 아니겠다 바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임태산 명왕이 이 상황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약간 알게 되는. 맞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냥 편집이든 시나리오든 조금 다르게 쓰면 어땠을까? 아예 너무 원작을 그러니까 반전을 너무 주려고 하지 말고 아예 임태산을 쫓아가는 거지 드라마적으로 이 사람의 저는- 감정을 쫓아가면서 아버지가 부인이 아니라 뭐 사랑하는 약간- 사람을 잃으면서 동시에 딸이 음. 살인자로 몰리는데 자기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난관이 있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 드라마를 또 쫓아갔으면 맞아요. 그것도 재밌는 그리고 드라마였을 거예요. 그 재밌는 부분 중에 이제 그 CCTV를 보면서 있었잖아요. 이제 뭐 그 갑자기 이름이 뭐죠? 그 어차피 그 사람한테 우리 둘 다 이름을 되게 몰라. 그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그 변태를 이렇게 네. 사리고 하는 건데 이제 뭐 돈이 필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막 맞아, 그런 맞아, 식으로 맞아. 얘기하기 때문에 왠지 그런 감정이 그래도 이제 좀 그 잘 느꼈어요. 그 장면. 감동이 끌고 가기는 했으나 거기에 부응한 논리성이 조금 부족했다. 그쵸. 어디서 우셨어요들? 많이 울더라고요. 아, 그냥 울지는 어디서 울었어요? 않았습니다. 도덕님 어디서 울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최민식 부분? 어디요? 그 마지막은 보내고 다 최민식이죠. 아, 맞음, 최민식 그 이한이랑 둘이 이제, 이한이처럼 보이는 그 외국 스트리퍼. 현지인이랑 같이 이제 있는, 얘기하는 부분이랑 보내는 부분, 그리고 국수 먹으면서 이거 먹어. 아, 그 아, 부분. 그거에서 약간 조금 국수 짠함? 조금 아 네. 맞아요. 짠함이 있었어요. 국수가 제일 나는 국수가 조금 짠해. 먹는 거 주는 사람 좋은 사람.
더덕님. 더덕님 먹는 거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진짜 좋아하죠. 지조님은? 저는 그 딸이 면회를 오잖아요. 네. 그 장면에 이렇게 클로즈업이 돼요. 배우의 얼굴이 네. 딱 클로즈업이 되는데 최민식 얼굴을 봤을 때 갑자기 약간 심장이 탁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최민식 배우가 나이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약간 주름 같은 게 살짝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굴 클로즈업을 딱 그 잘 만들어진 조명 아래서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영화의 모든 순간이 다 생각이 나는 조금 거예요. 개인적인 거였네. 개인적이라면 개인적이고 배우에 감독이- 대한 어떤 배우 애정.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 삶의 무게 같은 게 이 사람이 계속 침묵을 해왔잖아요. 영화 내내. 침묵했다는 대사가 좀 많죠? 어쨌든 침묵을 한 거죠. 진실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모든 사건의 무게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결국은 자기가 끌고 감옥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삶과 사랑과 그런 무게들이 엄청 느껴졌고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좋은 날 제일 좋은 걸 잃었잖아요. 뭐 딸도 어쩌면 범인으로 잃었고 가장 완벽한 날. 네, 그 메인 카피도 모든 가장 것을 완벽한 잃었다. 날 모든 것을 잃었다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모든 걸 다 주무르고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아 내가 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큰 실패를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런 개인적인 감정에 좀 그 딸이 찾아가서 울고 했던 장면에서 무슨 다른 생각을 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미선님? 언제요? 그 딸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아빠 막 아빠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 미안해하고 울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정말 약간 울만한 장면이나 이제 울만한 그런 장면이 거기였다. 감동적인 장면은 이제 그 한 부분이에요. 그 장면에서 그 임태산의 얼굴이 이 앞에 뭐 90분의 얼굴하고는 되게 다른 얼굴이었다는 생각은 했어요. 네, 아빠의 얼굴. 아빠의 얼굴이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달라서 네. 그때부터 달라가지고 약간 당혹스러우면서도 맞아요. 모든 순간들이 쫙 거기로 수렴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최민식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동안 계속 말 안 해주다가 갑자기 막 쏟아져요. 막 스트리퍼를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구두도 선물하고 국수도 좀 남겨주고 그다음에 구두를 돌아가면서 막 인사도 맞아, 막 쫓아가면서 인사해. 근데 그런 부분이 나는 좀 너무 약간 짠했어요. 우리 할아버지인 줄. 막 아빠 우리 아빠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해봐 약간 그런 짠함 인간적인 아빠를 네. 사랑하시는군요. 아빠 사랑해요. 조금 더 그쪽의 감정이 좀 더 쌓였으면 좋았을 걸. 그쵸. 좀 아쉬워요. 약간 그 그게 장면은 좀 부족했어요. 섬세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과언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재미없는 영화에서 재미있는 캐릭터? 임태산이. 네. 장르가 최민식이라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거 감독님이 한 얘기예요. 감독님이 한 감독이 얘기 사람들이 그- 옮기는 거구나. 네네 인터뷰에서 이해가 갑니다. 장르는 최민식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옮기고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가? 예전에 특별시민 최민식 나왔었잖아요. 네. 주연에. 거기서 딸도 이수경 똑같은 사람인데 네. 거기서 최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정치인이고 막 나가는 정치인이고 약간 비슷한 겹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의 약간 연장성 같은 느낌이라 내가 좀 더 편견을 냉철하게 갖고. 봤나? 네. 인간적인 면을 하나도 안 볼라 그러고 못 보고 가렸어. 악마를 보았다도 보셨잖아요. 그거는 제가 안 봤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정말 스릴러로서의 매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고 아예 없어요. 봅니다. 이선님이 없다고 합니다. 드라마. 네 드라마. 저는 마지막에 감동적인 노래 나올 때 진짜 황당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장면과 잘 어울리지 않았나요? 장면과는 잘 어울리긴 했죠. 근데 조금 과하게 이렇게 분위기 잡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난 쌓인 감정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설마 여기가 감동적인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자기적인 영화들 있잖아요, 가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울어라, 진짜 웃어라, 박수 네. 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장면이다. 해결됐다. 울어라. 시작, 끝! 이렇게. 아빠의 진실 막 이렇게 들으시는 느낌. 좀 굉장히 거슬리는 장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그 맨 처음에 최민식이 이렇게 자기 딸 보러 그 감옥 갔을 때. 면회 갔을 때. 경찰서로, 그 네. 취조실로. 네네네네. 그때. 딸이 막 감옥 욕할 아니었구나. 때. 자기 그 약혼한 사람이 이제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딸이 이제 아무런 반응이 거의 없었고 이제 갈 수는 있지? 뭐 그런 대사가 있어서 그 딸이 그리고 근데 그거는 죽었다 얘기하기 전이에요. 그거 아, 이제 전에서요? 내가 나갈 수 있지라고. 네. 걔는 딸이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 안 하고 있어. 왜냐면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가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은하랑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걔는 그거에 더 그 지점에 더 화가 나 있는 거야. 그건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자기 잘못 우리가 이제 막 사람을 죽였다 그런 게 뿐만 아니라 근데 뭐 이렇게 뭐 음주 운전했다는 점이나 뭐 거기 경찰서에 있다는 점이나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다는 점. 딸이? 네. 그건 돈 많은 걔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 부자 애들은 다 그렇다. 이해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거슬려요. 미국 선비님. 선비님이라 선비라서 어디 감히 경찰서에서 공방의 이 지국에서 쫄지도 않고 한국 죽었다고- 드라마와 현실에서는 훨씬 더 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막 라면도 먹고 그래요. 그 안에서. 네. 그리고 약간 조금 울기도 하고 하는데 걔는 조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이미 저는 그리고 많이 생각했어요. 약간 취해 있는 상태 아니었나요? 예, 계속 취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돼서 이제 재판 가서부터 그래서 좀 약간 반전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재판 가면서부터는 되게 착한 애고 되게 계속 울고 막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변호사 만난 순간부터. 예,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되게 이면적이라는 것도 느끼기도 했죠. 왜냐면은 자기가 조금 의지해야 될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저 자세로 보이면서 아무렇게 해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막대하고 이런 게 나오니까. 연기 잘했어. 그냥 너무 돈 있는 사람이 사람을 이해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재산 공개하나요? 돈이 있어 보질 않아서. 그런데 뭐 딸이 그런 반응이 보여더라도 음. 그 아버지가 그 반응에 대한 반응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빠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빠도 똑같이 산 사람. 그러니까 아빠가 훈계를 하는 딸한테 그러니까 넌 네가 약간- 잘못했는데 왜 나갈 생각만 하냐 뭐 이런.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간주했어요.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데 그냥 건조했다는 거죠. 네. 아니, 아빠 너무 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조금 그렇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중국 영화에서는 그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도 좀 괜찮았고 그 여자가 바람을 핀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한국 영화에서는 이게 전 남자친구랑 있었던 섹스 비디오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을 사귀는 와중에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라든지 그 여자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딸만 일단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겠다.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 게 많았고 이거는 아직까지 여편을 사랑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랑은 후반부에서나 좀 드러나고 중반부나 뭐 이런 데서는 좀 안 드러나는 건 사실이긴 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나오는데 말로만 맞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 그럼 저희 영화에 대한 어떤 한 줄 평과 결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더덕님 네.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요? 네네. 별점은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2.5점. 네. 이거 더덕님이 보자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원작 영화만큼 재밌을 줄 알았죠. 한 줄 평은요? 한 줄 평이요?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한테 사죄하신다고. 네. 무릎 어. 꿇겠습니다. 도계자 하겠습니다. 미사님은 그러면 저는 봐도 재미있는데 안 보셔도 약간 후회 안 해도 되는. 와, 냉정하다,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면 제가 막 보다가 뭐 후회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꾸준히 뭐 보기는 했어요. 저는 사실 3.5 줬는데 3.5. 그 얘기 못했지만 이제 특히 그 미장센 저희는 좀 아름답고 굉장히 잘 촬영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위장센 되게 좋았어. 장면들이 너무 예뻤어. 장면들이 예뻤다는 이유만으로 3.5 주면은 마더는 그거 3 근데 머더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하나도 재미없었고요. 장면도 안 예뻤어요. 원래 그 끔찍하죠, 끔찍해. 원래 3점에서 3.5 올리는 이유는 그 미장센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 3.3? 정말 좋네요. 알파고네요. 알파고. 마음에 들어요, 미선님. 지조님은요? 저는 별점 3.5점이요. 저는 음. 재밌게 봤고, 전 3.5점이면 그냥 재밌게 봤고, 남들한테 추천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봤고요. 한 줄 평은,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 마지막에 그 클로즈업 이후 장면에서 아, 갑자기 너무 막, 이렇게 막 쏟아주는 바람에, 왜 이래, 속도 조절이 안 되는 바람에 좀 많이 울었던 거고. 그 국수 먹는 장면에서 많이 슬펐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 한 줄 평은, 감독님, 그 국수 먹는 장면 때문에 영화 만들었죠. 입니다. 3.5점이라면서 한 줄평이 무슨 아니, 그 장면 좋았으니까요. 아, 그 장면을 위해서 타일랜드를 갔다. 왠지 거기를 그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였어요.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섬세하고 감독의 특기라고 생각해요. 음. 이상입니다. 스칼렛님? 스칼렛님? 저는 일단 아까 멘붕. 멘붕이 왔었고요. 몰랐던 그런데 장면. 다시 봐도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사실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운전기사를 운전석에 앉힌 걸로 하지 않았을까? 왜 지가 굳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나? 그게 결국에는 그 억지 반전을 껴맞추기 위해서 조금은 굉장히 가짜 같은 부성애를 부각시킨 것 같다. 그리고 그 감정이나 감성이나 그 부분이 쌓이는 게 너무 억지스러워서 저한테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하게 풀렸으면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왜냐면 뭔가 시원하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영화 사람들 좋아해요. 가족적인 영화. 그럼요. 이런 영화 굉장히 가족적이고 울고 얼마나 재밌어요. 약간 스릴러도 있고.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지조님한테 온 것 같이 많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원작 그대로 썼으면 잘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너무 잡적인 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원작은 좀 팍팍팍 진행되거든요. 그냥 재판 이런 끝이에요. 그러니까 막 중간 캐릭터들의 어떤 그런 사설적인 이야기들, 막 술 마시러 간다든지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저는 3점. 3점. 3점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지만 말씀하신 거 웬만한 영화는 다 그래도. 재밌게 보기 때문에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는 웬만한 영화는 다 재밌게 보고요. 제가 네. 재미없다면 진짜 재미없는 영화예요. 새겨 듣겠습니다. 스칼렛님. 네, 3점이고요. 그건 아까 멘붕이 오기 전과 후가 똑같네요. 그리고 평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요. 억지 반전을 위한 가짜 부성애. 오. 멋있는데. 그런 느낌이라서 멋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사지 안 하셔도 되겠어요. 네, 맞아요. 좋은 시간에서 한국 영화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솔직히. 삼보 석고대자 하려고 저도 했는데 만에. 네. 집에서 여기 스튜디오 있는 데까지 걸어오면서 3번 걷고 한 번 머리 쪼개고 3번 걷고 머리 쪼개고 이런 거 올려왔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정말로 보는 내내 저 진짜 어떡하지 밖에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보는 중엔 재밌었어요. 아까 냉장고 논리?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침묵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제부터는 지난주에 즐겼던 콘텐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보셨는지 뭐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들.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이 코너는 늘 더덕님께서 먼저 얘기하시죠?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제가 엄청 크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알아주세요. 왜요? 제가 항상 처음 얘기해야 되니까요. 더 크니까요. 더 덕후잖아요. 네. THE 덕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본 콘텐츠는 우선 홍콩 영화 연지구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죠. 네. 1987년 영화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배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장국영, 예. 매연방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 영화고요. 이 영화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두 번째 뜨는 포스트 제목이 이거예요. 남자 주인공의 미모가 곧 개연성이자 주제의식인 영화. 장국영 보러 오는 야. 거네. 네, 그러니까 장국영이 그때가 약간 30대 초반인데 미모가 엄청 물이 올라가지고 약간 퇴폐적인 캐릭터거든요. 되게 멋있게 나오고 이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한 1930년대 홍콩이에요. 근데 이 홍콩에서 어떤 기생이 있고 부잣집 도련님이 있는데 부잣집 도련님이 장국영이고요. 이 둘이 사랑에 빠지고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약을 먹고 자살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0년이 지나고 1980년대 홍콩인데
이 기생의 영혼이 원래는 이제 죽고 나서 자기들 생각에는 저승에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기생은 저승에 있는데 이 도련님 영혼이 저승에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련님 영혼을 찾으러 1980년대 홍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하.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뭔가 웃길 것 같은데 웃긴 영화 아니고요. 살짝 판타지, 뭐 로맨스, 좀 드라마? 왜 그런 보셨어요, 영화. 이거? 이제 제가 이분들은 다 아시는데 다다음 주 홍콩에 가게 되는데 홍콩에 가니까 홍콩 영화를 좀 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 봤던 거고요. 공부용으로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원래 좀 보고 싶어 했었어요. 1930년대, 80년대 배경인데 아니 제가 장구경을 좋아하고 홍콩에 시간여행 가시나요? 네, 시간을 귀신이세요? 백투더 퓨처. 그리고 광동어 할 거 아니에요. 네? 영화에서 광동어 할 거 네, 아니에요. 광동어 해요. 광동어 하는데 뭐 괜찮아요. 네. 재밌었어요. 나름 재밌었고 이게 스토리를 보면은 약간 사랑의 허무함 이런 게 있어요. 방금 설명까지는 허무함이 전혀 안 느껴졌는데. 그럼. 맞아요. 되게 알콩달콩 러브 스토리 뭐 이런 음. 느낌이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저도 이거는 줄거리일 뿐이고요. 아. 이면이 있는 거죠. 네. 비슷한 봐야 영화로 되겠네요. 혹시 어떤 영화가 있어요? 있을까요? 느낌적인 비슷한 거나. 영화? 이제 설정 같은 거는 라트라비아타? 약간 그런 거 아. 같은 설정인데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비슷한 약간 드라큘라도 생각나고 게리 아. 올드만 나온 드라큘라? 뭔가 왜냐면은 그- 몇십 년 동안 연인을 기다린다는 내용이니까 그것도. 근데 좀 달랐어요. 그리고 약간 처절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긴 영화는 아닌데 나름 재밌었고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한 3.5에서 4점 사이? 재밌게 보셨네요. 네. 홍콩 영화 좋아하시면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요즘은 홍콩 영화 참 안 본 것 같아요. 네. 네. 저 사실- 마지막으로 본 게 뭔지도 기억 안 나. 무간도? 그것도 진짜 옛날이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계속 뭐 그 홍콩이 그래도 이제 다시 중국으로 이제 갔을 때부터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맞아요. 영화 산업이. 약간 중국 영화에 이게 흡수당하다 보니까 일단은 광동어를 못 쓰잖아요. 광동어 쓰는 영화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홍콩 영화의 색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광종 여기 총국의 영향도 있으니까 원래 홍콩 영화는 되게 특이한 스토리들도 많고 이랬는데 이런 것도 다 센서를 당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주성치 영화 참 많이 봤는데. 주성치 영화 엄청 좋아했어요. 최고죠. 진짜. 다음에 한번 저희 기회가 되면 홍콩 영화 특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선리기현. 선리기한 우리의 사랑.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사님. 기사님? 아, 저요? 저는 이번 주에 그 배드 지니어스라는 그 태국 영화 봤는데요. 지금 개봉에 있는 영화죠. 네, 근데 아마 스포일러 이 주시면- 방송 나올 때이면 아마 없을 거예요. 아. 굉장히 작게 이렇게 개봉해가지고. 그렇죠. 태국 영화가 한국에 개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뭐 중국에서도 약간 전 세계적으로 좀 핫한 영화이긴 한데 보니까 중국만에서는 한 300억 정도 벌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한 450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박수 달러 아니고 네. 원? 네? 억원? 달러 아니고 억원이요? 원이죠. 그 400달러이면 완전 달러면은 스케일이 역시 스케일 다르네 더덕님.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제일 어차피 박스오피스는 제일 성공적인 그런 태국 영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대. 역대. 예. 그거 위키피디아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줄거리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린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엘리트 학교에 사립학교에 이렇게 입학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라는 친구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독특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연기하고 싶은데 이제 학점이 모자라서 이제 그 린이 어느 정도 화해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이렇게 컨닝? 그 커닝 이렇게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요. 다들 이렇게 학교 있는데 근데 대학을 이제 좋은 연극할 수 대학으로 있게끔 가려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컨닝을 하는.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친구한테 이제 연극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학점 조금 어리게 해주는 건데 그 그레이스가 또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풀어서 약간 조금씩 이렇게 산업해 가는 거예요. 유명해져가지고 그 친구가 컨닝 왕으로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커지면서 그 STIC라는 시험은
영화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뭐 SAT나 ACT. 태국에 치면은 이제 수능 수능 같은 시험. 대학 근데 입학 이거 전형 시험. 미국 가려고, 유학 가려고. 아, 그런 시험. 진짜 엘리트들이구나. 근데 미국 가는 시험, 그러니까 SAT 시험을 컨닝을 한다고? 컨닝을 할 수가 있나?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하이스테이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스포일러라서 싫어하시면 건데 왜 여기서 얘기해요? 스포일러. 여기서 끊어두시면 안 되나요? 교묘하게 네. 다른 얘기를 할 수는 꼭 없나요? 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네. 어차피. 네.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나중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잡히나요? 그것도 그거 완전 스포일러인데요. 스포일러 하지 말라고 하시다가 그냥 재밌는 포인트 그냥 뭐 연기가 재밌었다 아니면 기발해서 재밌었다 이런 것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아마 사실 제가 얘기한 거는 아마 다 네버엔이 있을 거고. 네네, 여기까지 되게 그- 재밌어요. 컨닝 그 작전, 뭐 이런 음.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고요. 하이스트 그리고 굉장히 그 흥미끓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약간 하이스트의 장르이지만 학생의 배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던 태국 영화 중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봤던 것 중에 그래도 완성도 굉장히 높았고 뭐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약간 투자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레딧으로 올라가면서 다 태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였더라고요. 그 네이버 라인이 투자했을 걸. 메신저, 그쵸? 네, 그래서 라인에서 이렇게 뭐 나오고 그리고 맞아, 이제 맞아. 맨 처음에 약간 맞아, 맞아. 뭐 제공이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 다 라인 그것만 쓰는 장면도 계속 나오잖아요. 라인이 네. 투자한 거라고 들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작하고 만드는 사람은 다 태국 사람들이었고요. 조금 긴 편이긴 한데요. 뭐 2시간인데 재미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후반부인데 그래서 그 전 부분이 살짝 뭐 10분이나 뭐 이렇게 조금 더 줄었으면 더 웃겨요? 영화? 웃기지는 않고요. 제가 느꼈을 땐 그렇게 웃기지는 않은데 웃기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지만 조금 약간 이런 말을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약간 90년대, 2000년대 한국 영화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좋은 점에서도 그렇고 안 좋은 점에서도 그래요. 좋아요. 참고가 됐어.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 것 같아. 별점은요? 별점 그래도 이제 3.5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왜냐면 이거 아. 후하네. 맞아요. 사실 제가 전에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침묵 같은 경우에는 3점 줬던 것 같은데 뭐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하다 갑자기 좋아져서 높여줬어. 근데 왜냐면 얘는 3.5점. 이거 3.5점이라는 이유는 특히 약간 그런 새로움이 좀 있어요. 새로움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약간 이렇게 약간 어떤 나름의 아이디어 가지고 촬영했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침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상투적인 캐릭터 조금 많았고 뭐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미소님은 좀 신선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공포 영화 얘기할 때도 맞아요. 항상 신선함을 찾는 네, 새로운 페이스의 네, 얼굴을 네. 찾는 분이죠. 페이스의 얼굴을 찾는. 신선함이 없으면 아무리 재밌어도 깎여요. 새로운 소스의 소재. 왜 마더가 깎였는지 알아요? 기독교 얘기잖아. 성경 얘기 엄청 새롭지 그 않은 옛날에 얘기를 그 또 쓰고 흔한-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그거 약간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반대쟁이. 영화로서는 이분은 원래 반대를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예를 들면 그런 성경 영화 있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1대1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신선하지 않아서. 근데 베르지니어스는 아니었다. 신선했다. 예 맞아요. 싱싱했다. 싱싱한 거예요. 싱싱한 토마토. 네. 그래서 뭐 재밌네요. 보고 싶다. 설명 저도 들으니까. 원래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취소했거든요. 근데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봐야겠어요. 빨리 봐야겠네요. 저희 VOD가 동네에서. 뜨면 보든가 해야겠어요. 그것도 방법인 것 먼저 같아요. 뭐- 액션 영화는 아니니까 네네. VOD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 주말에 별로 많은 콘텐츠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침묵 보고 좀 힘 빠졌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럴 수 있어. 조금 그 정도였어요. 사실 집에서 마저 읽으려던 책도 있었고 지금 읽고 있는 그리고 영화도 한 편 더 보고 싶었는데 조금 그랬어요. 침묵을 보고 침묵에 잠겨서. 침묵을 보고 침묵에 잠겼다니 엄청 시적이다.
저는 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봤습니다. 아직 파일럿 방송이라 SBS에서 정규 편성은 안 됐고요. 토요일 11시 15분 그리고 일요일에도 11시 그때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 요번에 결방했어요. 아, 그래서 하여튼 여러 코너가 이제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지금 파일럿 방송을 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코너를 살려서 정규 편성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안 정해진 것 같고요. 일단 김어준이 이제 팟캐스트에 완전 왕이시죠, 왕이시죠. 왕. 여기서 김원준님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네. 나죠. 이제 김어준이 SBS로 지상파로 입성했다는 그게 엄청난 예. 저 이런 거 봤었어요. 너무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너무 막 수염, 코수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얼굴, 머리. 우리는 김어준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생긴 것도 네. 익숙하고 목소리도 그렇고 이 아.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 사람들은- 진짜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쵸. 특히 어르신들이나 진짜 모르시죠. 아니 누가 팟캐스트를 안 듣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럼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뭐 TBS 그 뉴스 공방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의 비주얼적인 거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람들이. 네. 이 블랙 자꾸 박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블랙하우스 하우스요? 블랙하우스 하우스? 네. 집. 네. 하우스 오브 카드 할 때 하우스. 아. 블랙하우스 지금 자체는 그냥 파일럿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되게 하고 싶은 얘기 조금씩 막 하는 내용이라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주제 아닌가요? 그것도 주제 중에 하나였죠. 아, 너무 그래요? 코너가 많아. 아, 그럼 여러 가지 아. 주제를 한 번에 다루는 건가요? 네네, 정치 부분? 그랬어요. 근데 이게 파일럿이라 정규 편성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예를 들면 유병헌 아들 인터뷰도 아, 맞아. 나왔지. 진짜요? 강경화 장관도 나왔죠. 잠시 네. 했네. 이게 다 같은 장면, 같은 코너가 아니에요. 타일러 나와서 이제 타일러도 나와요? 네, 근데 이게 같은 코너가 아니에요. 다 참고로 코너가 달라요. 타일러는 미선님과 많은 인연이 있죠. 같은 미국 사람이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많은 인연이 있네요. 남자고. 뭐 두 분 다 한국어를 되게 잘하고요. 많은 인연이 있죠. 끝이에요. 의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봤습니다. 그리고 정규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편성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팟캐스트의 왕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차피 이거 듣지도 않으실 텐데 뭐. 들으면 대박. 그랬으면 좋겠다.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욕을 하면 돼요, 한번. 아, 안 되고 어쩌면 못하게. 네, 그런 근데 저는 하고 방법은 싶지 통하지 않네요. 않겠습니다. 네네. 저희 방송이 파괴될 수가 있거든요. 지조님 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조 있는 사람이다. 지조님은 저는 아니, 이번 주말에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 전 단풍을 보고 친구랑 이렇게 밖에서 놀고, 현실 세상을 즐겼다는 얘기죠. 네, 오랜만에 모니터 밖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되게 억울하네요. 모니터- 마치 우리 모니터 모니터 밖에 속에만 세상이 사는 있어요? 사람. 모니터 밖에 세상에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모니터 안에 놀랐어요. 세상에서만 사시는 분. 아니 미선님 모니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써야 돼요. 미선님 모니터 고장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년째 좀 제가 고양이잖아요. 불러드릴게요. 후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십시다. 저희가 미선님이 모니터 좀 사야겠어요. 모니터 좀 사야겠어요. 이거 반년째 듣고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 사주고 싶네요 이제. 네. 그러게요. 이거 전략이에요. 그렇죠. 모니터 우리가 사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눈치 없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안 쓰는 모니터가 없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서 카드 회사에서 돈 입금해달라고 전화 왔었어요. 더덕님 정말 더덕님도 힘들게 산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재밌식이나 도와주십시오. 네, 그럼 저희 이쯤에서 다음 주 영화 정해야죠. 네 다음 주 영화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걸려 있는 것 중에 우리 마더 같은 경우는 고민도 안 하고 골랐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좀 고민이 되네요. 뭘 볼지. 이제 없어요. 볼만한 게 없어. 제 개인적으로의 취향들이 좀 갈리는 영화들밖에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일관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영화는 또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동안 항상 그리고 영화 상영된 영화만 했었는데 사실 저희의 방향성은 대부분 전부 다. 그냥 저희끼리 재밌는 영화를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골라서 하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매주 개봉 맞아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끼리 부담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주 영화는 나이트크롤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이트크롤러 전 아직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습니다. 이 두 분은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선님도 미선님이랑 보시고. 지선님. 네, 미선님도 저도 봤고 보시고. 미선님도 네. 봤고 이거 추천을 미선님이 하신 거죠? 나이트크롤러 하자고. 미선님이 먼저 처음에. 청해주셨고 제가 이제 제청했죠. 네. 찬성합니다. 저도 보고 싶던 영화였어요. 네, 나이트크롤러. 그 영화 보면은 그 배우 싫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 진짜 아니요, 좋아졌는데. 반대로. 네. 아, 좋아졌어요? 네네.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는, 진짜 뭐 그렇게 막 너무 끔찍하게 비호감으로 나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연기력이 너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이트크롤러가 그 기자가요? 네. 네네. 기자인데 이렇게 막 쫓아가는 거죠. 약간 밤에. 파파라치 파파라치 비슷하게. 같은 기자인 음. 거죠. 네. 그 얘기도 있어서 이거 뭐 2014년도, 15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 연기로는 약간 오스카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았었어요. 오스카 받아야 결국 안 됐지만. 그때 누가 받았죠? 이게 그때 2015년 영화인데 버드맨 그래도 베스트 픽처였는데 그 영화 우수. 연기상은 누가 받았는지 잘 기억 안 나죠. 그 다음에는 확실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건 잊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럼 그 전에 10년 뒤에도 레오나르도 기억할 수 있을 것 디카프리오를 같아. 이긴 사람일 거예요. 아, 그거 아니었어요? 스티븐 호킹 연기한 사람?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네. 에디 레드메인. 에디 레드맨이요? 그러면 드레스메이커로 나오는 그거요? 나 드레스메이커요. No. 그 스티븐 여자로 호킹으로 나오는. 스티븐 호킹으로 나오는 거.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예요? 제가 방금 저는 아니, 에디 스티븐 레드맨이 그거 역할로 나온 걸로 상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 그 데니시 여자랑- 걸로 올라왔을 때 졌어요. 어렵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져줘야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건가 보네. 뭐 팩트 체크는 또 제가 찾았습니다. 네네. 2015년 수상 정보를 보니 나무주연상은 에디 레드메인,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맞네요. 받았어요. 네. 후보였나요 혹시? 후보는 여기 또 안 나오네요. 역시 나이트크롤러가 2위는 기억하지 않은 더러운 세상. 나이트크롤러가 오픈로드 필름즈 영화잖아요. 네. 미국에서 오픈로드 필름즈가 이렇게 배우를 후보에 못 올렸을 것 같아요. 뭐 그럴 베스트 수는 있죠. 픽처는 그 다음 해에 네이버. 받았지만 네. 스포트라이트로 받았긴 했지만 배우를 상 받게 하는 거는 와인스타인 따라갈 수가 없죠. 아이고 그렇죠. 와인스타인이 로비 뭐, 왕이잖아요, 앞으로는 로비 왕. 그래도 앞으로는 못하겠지만 그동안은 그래왔답니다. 네. 앞으로도 그래갖고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계속 하고 싶지만 안 됐어. 네. 그럼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영화 나이트크롤러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해요. 네 나이트크롤러는 뭐, 지금 뭐, 다운받을 수 네이버나- 있고 네네 뭐 1,500원 2,000원 하면은 사서 볼 때 많을 거예요. 네, 나오는 이미 좀 보신 있기 분들도 때문에. 많이 있을 거라고 스릴러죠. 믿습니다. 그렇죠?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간 영화 보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였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덕님 러블리.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